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의 타워 힐링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이온 스타 힐링 스쿨.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이때까지 천간의 10글자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에너지가 어떻게 하나고 습한 기운 속에서 물기가 많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천간에 다시 10개의 에너지가 자 이제는 불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불의 기운이 많다는 거는 물의 기운이라 하면 좀 가라앉고 무거운 느낌이죠. 자, 어둡고 침침함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불의 기운이 많다는 거는 일단 가볍고 활활 타고 빠르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불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의 기운이 나의 사주에 많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성격이 빠르다, 급하다, 참지 못한다. 자,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래 이걸 하자라고 해놓고 유시무종이죠. 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자, 이런 이제 믿음성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이라는 에너지와 물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어떤 성격적인 현상이나 아니면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성격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예를 들면 학창시절이라고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학창시절에는 굉장히 활달하고 말썽을 많이 피우던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한 30 넘고 40대고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과묵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도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겉모습의 외모도 굉장히 이게 우리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겁니다. 자, 어릴 때 굉장히 이쁜 아이가 있었죠. 자,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뭐 이렇게 유치원 때부터 눈에 띄게 너무 이쁜 아이들이 있어서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TV 채널에 아이가 모델을 하는 그런 채널이 많죠. 그런 CF가 많습니다. 자, 그런 CF를 볼 때 굉장히 이쁘고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 나중에 10대를 넘어서 20대, 30대 돼서 이렇게 TV 화면에 잠깐 나오는 걸 보면 완전히 다른 얼굴이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어릴 때 굉장히 이제 못생기고 좀 남들이 별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지도 않고 남들 눈에 띄지도 않고 굉장히 거슬리는 얼굴인 그런 이제 어린애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애들이 성장하면서 20살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아름다운 미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자, 그런 걸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에너지에 어떤 중화를 얼마나 잘 시켜주느냐. 자, 그때 모든 어떤 이 우리의 골상이나 신체적인 조건, 그리고 살이 찔 때, 살이 빠지고 적절하게 보기 좋을 때, 자,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서도 우리의 육체적인 모양새도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릴 때는 아니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얼굴이 날카롭거나 예리하다고 표현하죠. 자,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워낙 이렇게 예리하다 보니까. 자, 그런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갖고 자,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굉장히 유순하고 둥글둥글하게 온화하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 우리가 밥을 많이 먹거나 음식을 많이 먹어서 바뀌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사주상에 어떤 에너지를 그때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나의 얼굴이나 이 골상이라 표현하죠. 얼굴의 이목구비들이 굉장히 유하고 보기 좋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침범했을 때는 나의 이 예쁜 눈이나 오똑한 코도 굉장히 조화가 무너지면서 보기 싫게 이렇게 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빛에서 자, 우리가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꼭 어떤 영적인 공부를 하거나 무속인이나 어떤 영매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저 사람 눈을 보는 순간에 살기가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살기라는 것이
눈에서 느껴진다는 거는 그만큼 눈이 예민하고 예리하고 안 좋은 일에 눈빛으로 이렇게 변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양새나 신체적인 어떤 모양, 그리고 우리의 빛에서, 낯빛, 얼굴빛에서 또는 눈빛에서 이 모든 에너지가 변한다는 거죠. 자,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됐고, 나이가 들어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좀 안 좋은 건강을 얻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스포츠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이런 감각을 보인 그런 분이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의 에너지 자체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간목이라는 에너지, 자, 여기는 오늘 이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제가 대우나 오늘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적지 않고 이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아주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인생에 어떠한 사건, 사연, 스토리가 생기고 또 이 사람의 건강적인 면이나 이 사람의 금전적인 면, 직업면 여러 가지가 어떤 형태로 보일까, 그런 것을 오늘 공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제가 또 숨을 바르게 우리가 쉬는 방법을 제가 잠깐 가르쳐 드렸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또 그 들이쉬고 내쉬는 간격에 들이쉬는 거를 짧게 하고 내쉬는 걸 조금 길게 하면서 그 밸런스를 잘 맞추라고 말씀드렸고,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 또 잠깐 멈추면서 정중동의 그 깊이 속에서 나의 숨을, 좋은 에너지를 이제 저장을 한다. 자, 이런 이제 숨을 제대로 쉬는 방법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자, 많이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조그만 지식이고 조그만 이제 어떤 정보인 것 같아도 이게 하루하루 모이다 보면은 굉장히 큰 어떤 내 인생에 도서관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 사람이 보니까 너무나 남다른 게 있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저 사람의 어떤 환경이 우리보다 특별하고 조금 특이한 환경에 있어서 우리와 좀 다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가정적인 환경이나 부모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있기는 있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남다르게 보이고 뭔가 특별한 어떤 에너지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 사람은 매 순간 받아들이는 타인으로부터 아니면은 이 대자연의 어떤 에너지로부터 자기가 보는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안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남들은 그냥 흘러보내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 사람한테는 보물처럼 자기 것으로 알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남달라 보이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지식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정도로 그냥 내가 허술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 이것을 내가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어떤 기록을 하거나 중요한 내용이나 내가 꼭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내가 기록하고 자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중에 남다른 사람이라는 그 어떤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굉장히 나와 다른 것이 있어서 내가 저렇게 나는 따라가지 못한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사람과 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다 듣고 있는데 우리는 매 순간 자, 내가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어떤 데에 따라서 나의 것이 확실히 되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어떤 먼지처럼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느냐. 자, 이것이 하루 모이고 이틀 모이고 3일, 4일 자꾸만 시간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엄청난 것들이 이제는 굉장한 도서관을 이룰 정도의 지식과 지혜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이트나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합하거나 들으면서 굉장히 내가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굉장히 좋은 이제 이런 말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딱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넘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노트나 뭔가를 이렇게 나의 이제 컬렉션 북이죠. 자, 그런 것을 딱 준비해서 내가 메모하고 실천하고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나는 어느새 남다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함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그렇게 변하지는 절대로 못하는 거죠. 자, 오늘 내가 이 순간 아주 미묘한 작은 정보라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조만간에 엄청나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자, 인생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영어를 직장을 마치고 영어를 더 내가 조금 더 보충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학원을 간다든가, 아니면은 나는 조금 내 취미생활로 뭐 탱고를 배우고 싶다 해서 탱고라는 어떤 또 이국적인 그런 문화를 배우러 간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모질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징을 계속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내 인생에 매 순간마다 듣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내가 메모를 하고 실천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 이것이 어느 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어서 나에게 특별한 빛을 이렇게 발하게 되죠. 자, 이것이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봤을 때는 저 사람 굉장히 뭐 남다른 게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감목이라는 나무가 난조라는 어떤 인생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공부하실 겁니다. 자, 감목이라는 천간의 에너지가, 자, 감목이라는 나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천간의 그 10글자 중에서 가장 이제 리더격이죠. 중요한 글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목화토금수 중에서 목을 뺀 나머지 글자들은 모두 목을 향한 어떤 재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팔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 갑자, 육식갑자라고 표현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맨 앞에 이제 갑목과 맨 앞에 시작하는 자수를 합쳐서 우리가 대표 타이틀 주자라고 생각해서 이제 육식갑자로서 그 의미를 이제 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갑목일간이라는 그 어떤 갑목의 특성을 본다면, 물론 한습이 됐을 때 그 갑목의 어떤 그 인생이 흘러가는 여정과는 비슷한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불행한 가운데 우리가 벌어지는 스토리도 굉장히 다양하게 인간관계도 엮이고 인간관계도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목이라는 이 에너지가 난하고 조열한 에너지 속에서 어떻게 그 인생에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흘러가는지 한번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자, 갑목이라는 에너지는 그 갑목의 이제 천연적인 특성만 이제 보게 된다면, 자, 을목과 갑목은 굉장히 또 다르죠. 갑목은 굉장히 우뚝 솟은 나무고 굉장히 보기에 멋스럽습니다. 자, 을목은 작은 들꽃이지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갑목이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더 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크고 튼실한 나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큰 나무는 어떻게 보면 어떤 충격에 한 방이면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멋진 어떤 나무의 어떤 그 멋진 모습이지만, 자, 갑목일간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는 심한 충격이나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을목보다는 더 생명력이 약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또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갑목은 제가 우리가 한습된 사주의 식간을 공부를 할 때 을목에 대해서부터 그 특성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갑목의 천연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한번 또 여러분들과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다 책이 하나씩 있죠. 기초 책이 있습니다. 자, 그 기초 책이 나중에는 또 공부가 조금 깊어져도 다시 돌아보면은 다시 또 재정립하는, 재정비하는 그런 또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리시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옆에 두면서 사이사이에 또 그 특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갑목의 특성입니다. 자, 갑목의 특성으로는 양목에 해당하는 갑목은 천간의 시작이며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 곡직의 형상을 띠며 하늘빛이 솟는 나무의 기세는 으뜸을 지향하는 성격이다. 이렇듯 위를 보고 나가는 특성으로 인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의 표본이 될 수 있으나 반면 구속이나 간섭을 싫어한다. 간목은 원래 간목의 본성 자체가 자기 자체가 워낙 이렇게 크고 길게 뻗어가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터치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 일을 하지 않죠. 중간에 이제 스톱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을 자식을 예를 들어서 가졌다 하면은 그 아이에게는 자율성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막 터치를 하고 줄서를 재서 어떤 기회를 정해준다면 간목은 잘 따르려 하지 않는 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정이 인자하고 순박하면서도 리더십이 있어 나서기를 좋아하며 분위기 면에 역할을 잘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기도 한다. 굽은 나무가 선선을 지킨다는 옛말이 있다. 굽힐 줄 모르는 나무의 도도함이 오히려 화를 자초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사주팔자의 음양오행의 그림이 좋지 못하는 경우 간목은 비굴할 정도로 변덕이 심하고 조급해지며 게으른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일간이 신약한 간목은 시작은 하되 마무리가 시원치 않아 좌절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하여 염세주의자로 될 소지가 있다. 대체로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의 사주에 간목일주가 많으니 가끔 문제의 소지가 있어 교단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간목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던 결과의 소치로 사례된다. 자, 간목일간은 목화 동명이라 해서 화의 기운이라는 것은 간목에게서는 식신상관입니다. 그렇죠? 식신상관의 기운인데 이 화라는 에너지의 기운은 우리의 입에 속합니다. 말을 하는 거, 행동하고 뭔가를 꾸미고 구상하는 거, 자, 액션을 하는 거. 자, 그래서 목화 통명으로 간목이 굉장히 화기가 적절하게 잘 발달돼 있을 때는 교육계나 강의나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런 강의 현장에서 굉장한 빛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목일간을 보면은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직업을 많이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목이 이제 화라는 식신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잘 발달했을 때는 교육계로 내가 이제 나갔을 때 교육이라는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의 교육이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강의를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굉장히 그 빛을 발하더라 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간목이란 에너지가 여기서 남자분의 어떤 사주를 하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간목이란 남자가 자 갑진이라는 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난 간목일까라고 보니까 태어난 달은 5월이죠. 여름입니다. 한여름에 4월에 한여름에 그 더운 날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연간과 연주에 보니까 자 간목의 주변에는 어떤 에너지들이 분포되어 있느냐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5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할 때는 한습의 같은 경우에는 한습한 사주의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많아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금수의 계절이라는 것은 가을, 겨울의 계절이죠. 그래서 습한 사주다 하면은 대체적으로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난조가 됐다는 것은 난하고 조열한, 건조한, 뜨겁고 건조한 이제 사주가 됐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사오미의 계절 아니면은 봄의 계절에 태어났어도 주변에 이 화기가 많은 자 목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난조된 간목이 아니나 다를까 5월에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자, 올해 태어난 간목이 자, 물이 굉장히 이제 수기가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자, 수기가 있나 한습됐을 경우에는 화기가 있나 없나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사주의 주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연주에 무술년입니다. 자, 월주에 월입니다. 무오월. 힘드네요. 무오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오월. 이게 막 발음이 부딪히네요. 무오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 자, 갑진 1회.
갑진일이라는 일에 태어난 봄납니다. 봄기죠. 그렇죠? 갑진일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몇 시에 태어났습니까? 자, 보니까 병진시에 태어났습니다. 인시죠. 자, 이래서 이 남자분의 전체적인 사주를 보니까, 자, 무토, 술토. 자, 여기 진토. 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토기도 많고, 자, 그 다음에 목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의 기운은 또 얼마나 있는지, 나무의 기운이 또 얼마나 있는지. 자, 이렇게 시지에 보니까 인목이 또 떴습니다. 자, 인목이라는 기운이 있고, 또 이 진중에 보니까 을개무죠. 을개무. 자, 지장간 안에 을목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인과 진이 이렇게 딱 같이 목의 계절에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인묘진이 묘는 보이지 않죠. 이 글자 속에는 인묘진인데, 목의 계절은 인묘진의 계절인데, 인묘진이라는 에너지가 이렇게 삼합이 되면 굉장히 강한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묘가 없고 인과 진이 있어서 여기는 이제 공협이라 해서 인묘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주 구자가 되는 거죠. 8자가 아니고.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공협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다, 인묘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토기도 강하고 목기도 강하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 수기가 지금 금수의 기운이 참 필요한데, 토라는 에너지도 여기서는 보니까, 자, 뜨거운 무토죠. 천간에 뜨거운 무토가 2가지가 떴고, 또 연지에 보니까 술토, 술 중에 술토는 정화가 들어있는 건조한 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한 토가 굉장히 많이 떴고, 여기에 보니까, 자, 이로술로 하국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오술. 그렇죠. 그러니까 오화와 술토가 만나서, 그리고 천간에 무토가 지금 두 개가 또 떴기 때문에 굉장히 토기의 기운이, 불이 들어있는 토기의 기운이 강하다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물론 여기서 진토라는 이 토가 개수가 들어있는 토가 떴지만은, 자, 여기서는 워낙 화토에 열기가 있는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토도 진중에 들어있는 개수도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진토는 진토는 물기가 들어있는 토가 아니고 이 토도 아주 조열하고 난조한 그런 불의 기운이 들어있는 토로 변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고 보니까 또 시간에 보니까, 자, 병인시를 해서 병화가 또 딱 떴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불이 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다 인목까지. 자, 여기서 인묘진의 이 나무들은 전부 다 땔감으로 화기의 에너지를 전부 다 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 자체는 지금 굉장한 이제 불 속에 이제 이렇게 지금 타오르는 간목이죠. 자, 제가 간목이라는 에너지, 목이라는 에너지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두고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일단 보게 되면, 자, 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지금 불에 활활 타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목이라는 그 어떤 원소의, 나무라는 원소의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인생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간목이라는 나무를 사람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본다면은 이렇게 불에 활활 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정신이 지금 불에 타고 있다. 자, 근데 불에 타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이 사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많은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우리가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이제 환자들이 요즘 이제 굉장히 관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묻지마 범죄라든지, 자, 이런 범죄를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가 많이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신 상단 증세나 정신 분열증으로 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정신과적인 어떤 이상 증세를 많이 보이는 거죠. 어떤 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내가 어디 우주에 무엇과 내가 접촉을 한다든지,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이렇게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숙이란 자체가 아예 안 보이고 진중의 지장간 안에 개수가 딱 숨어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감목에 물이라는 에너지, 수라는 에너지는 자, 인성이죠. 수생목으로 해서 인성입니다. 이 분의 어머니죠. 자, 어머니가 예를 들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수나 임수나 지지의 자수나 해수나 어머니 인성이 지정간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고 그냥 이 본사주에 딱 떴다 하면은 이 어머니는 이 많은 화토의 기운 속에서 모두 증발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만약에 사주에 이렇게 형상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굉장히 심각한 병이 걸려 있거나 자,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역할로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무 필요한 에너지지만 오히려 그 에너지가 이렇게 화기가 많은 한쪽으로 몰려버린 어떤 기운의 한가운데 그 에너지가 나타나 버리면 그 에너지가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달구어진 후라이팬을 또 생각해 보면 후라이팬이 바짝 이렇게 달구어진 상태에서 보면 연기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때는 굉장히 달궈진 상태입니다. 탄내가 난다 하죠. 자, 그런 상태에서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버리면 물이라는 게 그 상황에서는 화기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 자체가 아예 증발해버리는 거죠. 많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 수라는 어머니가 너무 필요하지만 막상 이 수가 물이라는 에너지가 이 상황에 이 사주에 이런 상황에서 수라는 에너지가 형상으로 나왔다 할 때는 어머니가 일찍 사망하실 가능성이 많다. 일찍 여인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지금 불에 이렇게 이글이글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목극토 해서 이분에게 이 많은 토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돈도 되고 남자니까 이제 재성이죠. 아내죠. 여자입니다. 자, 여자. 자, 여기도 여자죠. 자, 여자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여자가 많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목이 물 한 방울 먹지 못하고 굉장히 아픈 간목이죠. 병 들어있는 간목입니다. 자, 이거는 신약도 아니고 아주 병이 들어있는 위험한 간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여자가 많겠네, 많이 바람을 피겠네.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 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간목 자체가 너무 병들어 있는 간목이기 때문에 이 많은 여자가 이때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토라는 이 에너지가 화기가 너무 많은 토기 때문에 여자 복이 없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일지에 보니까 진토라는 물기가 들어있는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에 무토, 술토는 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감옥에는 굉장히 힘든 이제 어떤 여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남자에게는 재성도 여자도 되지만 또 돈도 되죠. 자, 재성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지금 이 사람에게 사주에는 재성 굉장히 많죠. 이 사람이 돈이 많겠다. 자, 돈이 많겠습니까? 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돈이 많다. 자, 이런 것을 또 우리가 풀어볼 때는 사주 자체에 재성이 많아서 돈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간목이라는 나의 본연의 기가 이 재성과 어떤 역할을 주고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간목이 이 재성을 다 내가 관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재성에 이 재에 내가 파묻혀서 주고가고 있느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의 기운이 지금 너무 화기가 많은 재성 땅이다 보니까 이 간목을 거의 지금 압사시켜서 불로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없다 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운에서 해자축이나 신유술에
조금 이 화기를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운으로 흘렀을 때 이분에게 조금은 나은 인생이 벌어지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가 무술 괴강에 또 굉장히 기운도 강하죠. 자 자기 본 사주는 굉장히 병이 들어있는 사주지만은 자 요런 이제 글자들에서 무술이라는 괴강살, 갑진이라는 백호살, 자 이런 두 가지 글자만 봐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주의 형태에서 굉장히 약하다 해서 전체가 약한 게 아니고 약하지만 이 사람이 또 이 무술이나 개강이나 원진이나 어떤 백호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또 살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또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사주에 보니까 이런 화계라는 이 기운이 굉장히 많죠. 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거나 나의 어떤 진로를 생각할 때는 자 화계살이 많은 경우에는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기술이나 나에게만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지 이분에게 어떤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일반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은 꼬박꼬박 이렇게 월급쟁이로서 월급을 받는 일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하는 평범한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인생을 보낸다. 자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재라는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재라는 것을 다스릴 만한 기운이 지금 유전자가 별로 없는 거죠. 이 많은 재, 특히나 화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이 재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금수의 기운이 적당히 이 속에 있어서 중화를 적절히 잘 시켜줬을 때 간목이 또 튼튼해짐으로써 이 많은 재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가 많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재에 압사당한다고 100%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어느 때에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약할 때에는 재에 내가 압사를 당하지만은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그 힘을 받고 중화를 이뤘을 때는 간목 자체가 이제 힘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재를 감당할 수가 있죠. 자 그럴 때는 돈을 이제 많이 버리는 그런 어떤 때가 된다 할까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자 이분한테는 무엇보다도 금수의 중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대운의 흐름이 해자축이나 신유술로 흘러간데도 이전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그래도 이 많은 화기를 잠재우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목이라는 갑진 일주에 난조된 어떤 인생의 흐름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 난조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또 죽는 글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한습이 됐을 때도 죽는 글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난조가 됐을 때 이 많은 불덩어리 속에서 자 물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물이란 수기를 던졌을 때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너무나 조율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순간 물 자체가 이제 증발해 버리는 거죠. 자, 이 속에 예를 들어서 나의 형제 자매인 을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을목을 넣어서 을목이 아무리 생명력이 강하다 해도 자, 이렇게 난조되고 조율한 이런 상황에서 을목도 여기서 같이 불타서 땔감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목이 떠 있지만은 형제 자매가 있지만은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외동으로 독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인목이 굉장히 여기도 목이지만 불이나 똑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금이라는 에너지를 한번 넣어보면 자, 자식이죠. 남자니까 나를 극하는 거 금금 목입니다. 자, 금이라는 에너지를 던졌을 때도 이 많은 불 속에서 금이라는 에너지는 분명히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자식을 가지기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자, 이런 예상이 또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건강적으로 보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물이라는 부분이죠. 물이라는 수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니까 방광이나 생식기에 아니면은 어떤 요도나 좀 비뇨기 쪽으로 남자 이제 생殖기 쪽으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이를 못 가지는 불임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 정자의 어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정자 수가 없어서 임신이 힘들거나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 남성의 어떤 생식기나 비뇨기 쪽으로 굉장히 어떤 말썽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한쪽으로 에너지가 몰려버린 경우에는 어떤 한 부분의 오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죠. 자, 금이라는 에너지 자체도 예를 들어서 그 경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대장이 들어갑니다. 대장이죠. 자, 그리고 신금이라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폐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는 지금 신금은 이제 여기 술토 안에 지금 숨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경금이 있다 했을 때는 그나마 낫죠. 경금은 불에 강하니까. 자,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있을 경우에는 신금이 물을 봐야지 살아날 수 있는데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은 불 속에서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자, 그래서 신금이라는 에너지를 볼 때는 만약에 신금이라는 에너지가 나타났을 때는 이분에게 폐 쪽으로 또 굉장히 이제 폐가 예를 들면 녹아버리는 거죠. 금이 녹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폐 쪽에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도 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간목은 또 간에 또 해당되기 때문에 또 간이 이렇게 화기를 많이 만나서 건조하고 굉장히 조열한 상태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간적인 문제에 있어도 굉장한 어떤 병적인 이런 거를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지금 굉장한 문제가 많이 생길 여지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난조된 경우의 사주에도 굉장히 이제 인생에 어렵고 힘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을 살기가 힘든 나는 그렇게 오손도손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정말 새끼 토끼 같은 새끼 놓고 요 같은 마누라라 표현하죠. 그렇게 그냥 나는 오손도손 살고 싶은데 나의 사주에 흐르는 에너지의 이 어떤 힘에 의해서 나의 그 본 에너지에 흐르는 이런 성분들 때문에 우리가 성격이라 표현을 하죠. 자, 이런 성격들 때문에 그런 에너지들이 남아 두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열한 이런 사주 속에서 이 여자라는 토의 에너지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살 수가 없죠. 토라는 에너지도 적절한 물과 적절한 햇빛이 조화롭게 이렇게 있는 곳에서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열한 불타는 땅을 가진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토라는 에너지들이 견뎌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은 됐지만 여자는 만났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또 그만두고 인연은 됐지만 또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두고 인연은 됐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선을 보고 중매를 하고 연애를 이렇게 해도 계속 그 어떤 연애를 짧게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오래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조금 그 사람이 지겹게 느껴진다, 뭐 그 사람하고 뭐 6개월이면 길게 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사주에 이제 이런 성분이 있어서 나에게 이제 여자라는 이런 에너지가 나의 이 본 에너지 속에 적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사회적인 현상을 또 많이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우리의 성격의 문제다, 아니면 우리 어떤 환경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큰 이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모든 성격이나 모든 사건들이 나의 이런 사주의 기운 속에 씨앗처럼 다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알게 되고 이런 걸 내가 이제 고쳐야 되겠다. 자, 내가 이런 걸 바꿔내겠다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명상이나 어떤 공부를 함으로써 계속 나의 이제 성질을 바꿔내는 거죠. 자, 이것이 하루 이틀에 절대로 바꿔지진 않죠. 성격이나 성질이나.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노력을 계속 가랑비 옷 젖듯이 하루하루 하게 되면은 이것도 분명히 바뀝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굉장히 강하게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집불통으로 내가 낸대하면서 오래 사신 분들 보면 자,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절대로 성격을 안 바뀐다 얘기하죠. 자, 그리고 사람의 성격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을 타인이 바꾸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의 성격, 나의 성질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런 여건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인생을 겪었구나. 나와 인연된 모든 여자들이 왜 내 곁을 그렇게 떠났는가. 자, 나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도 하고 분노심도 느끼고 굉장히 수치심도 많이 느꼈는데, 자,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여자들이 나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이때는 이 여자를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여자를 만나면 모두가 얼마 가지 못하고 다 떠나버리니까 이 여자들을 굉장히 원망했는데, 지금 와서 내가 알고 보니까 나의 이런 본 에너지에, 나의 본 근원의 성질 속에 이렇게 여자를 막아내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한테 현상으로 벌어지구나 라고 내가 정말 이제 크게 깨달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성격은 내가 바꾸는 겁니다. 타인은 나의 성격을 바꿀 수 없죠. 왜냐하면 타인은 나의 본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모르는데 나의 본 시작점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바꾸겠습니까? 내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본 근원의 시작점을 바꾸는 거죠. 그 포인트를 핵을 틀어야지만이 내라는 것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조건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밖에 나를 바꿀 수가 없죠. 자,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나쁜 성질 있고 나의 인생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이 계속된다면, 자, 이 사건의 최초의 그 시발점은 어딘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불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불이 계속적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옮겨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죠? 계속 불이라는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집이라는 옮겨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불이 어디서 최초에 발화가 됐는지, 자, 그 발화 시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다음부터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 같으면 그것을 빨리 내가 초기에 진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해서 나에게 이런 에너지가 있음으로써,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연초나 아니면은 연말이나 해가 바뀔 때 아니면 특별한 날에 우리가 뭔가를 묻고 어떤 결정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주라는 것은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을 걸어갈 때 나에게 막히는 일이나 나에게 문제되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그 근원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이정표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잘 인지하고 내가 잘 이해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나 스스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어떤 막힘의 터널 속에 있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강력한 의지가 그 깊은 터널 속에서, 깜깜한 터널 속에서 나의 강력한 의지가 그 빛을 발화할 때 그 빛이 진동을 일으켜서 밖에 있는 타인의 힘이 느끼는 거죠. 그때 도움이 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은 먼저 나의 가슴에서 간절한 진동이 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없다면은 아무도 우리의 어떤 상황을 인지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염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의 형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이런 에너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안 좋은 에너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다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사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전전생을 살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생에서 이 사주를 다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주를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옛날에 그때 잘못 살았던 거를 하나도 노력 안 하고 다시 또 더 나쁜 거를 보태서 다음 생에 또 그것을 또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 간다면 정말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에게 이런 연월일시를 통해서 사주라는 이런 에너지를 주시는 것은 이런 인생의 행로를 걸을 것이고, 이런 유전자가 너 속에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은 이거를 잘 보고 이렇게 살지 않으려고 두 번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두 번 다시는 내가 정말 내 발등을 찢는 그런 실수를 벌이지 않음으로써 이 사주의 인생을 본보기로 해서 더 뛰어넘으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주를 보면서 알면서 이것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자, 우리 모든 인간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다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또 이 사회라는 공간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의 깨달음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타인이라는 존재들입니다. 나 스스로 나의 인생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해서 나 스스로 점핑하고 올라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뭔가를 알았다 해도 타인을 통해서 항상 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라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감옥이라는 에너지가 난조에 이제 놓여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건강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 그리고 이성 문제, 여러 가지 면을 또 한번 봤습니다. 자, 결국에는 또 똑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묻게 된다면 한 가지밖에 또 답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밖에 없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나 그런 공부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영적인 공부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마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자, 사주를 벗어난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처럼 들리지만 정말 종이 한 끗 차이라는 거죠. 종이 한 끗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알고자, 인생을 알고자 오늘 내가 다만 10분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다면 그 10분이 내일이면 20분이 되고 그 다음 날이면 30분, 40분, 50분, 60분 자, 이렇게 1시간 인생의 수많은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서 축적의 시간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 모이는 에너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반드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빨리빨리 단축돼서 우리에게 좋은 현상으로 자,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만든 우리의 결과물입니다. 자, 많은 책에도 나와 있고 많은 어떤 강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내 모습, 오늘 내 위치,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 순간 만들고 있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열심히 노력해서 내일은 정말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셨을 때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나의 얼굴을 자신감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나는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나는 내 거울 앞에서 활짝 웃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